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36강에서는 단순 소박한 삶을 살아야 소비에 맞추는 삶이 아닌 소득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7강에서는 중도적 소비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소비 중독 시대를 헤쳐가는 불교적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38도로 표시된 사우나탕에 들어갔더니 너무 미지근해서 자극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탕은 41도였는데 들어가는 순간 마치 10도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3도 차이에 불과했는데도 효과는 10도 차이였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과부족도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부처님은 사치하지도 인색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약간의 과부적으로 소비할 때 우리는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부적이 절제이고 절제가 중도적 소비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인간에게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도 안 좋지만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도 안 좋다고 합니다. 즉 너무 편안하고 느긋해지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은 것처럼 건강을 해치며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편한 직장은 구성원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적당히 일해도 봉급을 척척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구성원의 행복도는 낮았다고 합니다. 적절한 긴장이 있는 일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며 성공 확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지도 않은 60%쯤 되면 창조적 긴장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지나치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절제가 없는 삶입니다. 창조적 긴장이 있는 삶이 절제가 있는 삶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자발적 빈곤, 자발적 가난이라는 삶의 양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빈곤 혹은 가난을 선택하는 이유는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간의 과부족, 즉 절제에 기초한 단순 소박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한 시장 자본주의의 경쟁 속에서 남을 모함하고 속이면서 사는 생활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평균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도 사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 항상 돈 부족에 허덕입니다. 차라리 자발적 빈곤,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면 이러한 소비 노예로서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의 영역에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비상시가 아니면 택시를 타지 않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종의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동차를 사도 20년 정도 사용하고 옷을 사면 헤어질 때까지 입어보는 연습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고기만 잡고 종일 한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경제학자가 어부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가 몇 시간만 더 고기를 잡는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어부가 그래서요 하고 답합니다. 그러자 경제학자가 그 돈으로 좀 더 큰 배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요. 어부가 그래서요 하고 또 답합니다. 경제학자가 그러면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아니요. 어부가 다시 그래서요 하고 묻습니다. 경제학자가 그러면 나처럼 이런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 아니요. 라고 말하자 어부가
그건 내가 이미 즐기고 있는 삶인걸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 교육, 오락이 하나였으나 지금은 분리되면서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부는 일로부터 즐거움을 찾고 있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절제란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욕망이 없는 삶도 아니고 욕망을 단순화하고 군더더기를 쳐내는 삶입니다. 욕망의 가속화를 멈추고 오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을 직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 UN 식량농업기구 즉 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농업 생산력은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규모랍니다. 2013년 1월 세계 인구는 71억 명입니다.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8억 2,60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장악한 돈벌이 기업들이 경제적 동기와 이유로 경작지와 품목, 생산 방법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욕망, 자본, 기술, 세계화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30%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40%가 버려지는데 특히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못생긴 야채가 많이 버려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비율이 3분의 2가 넘는데 정부가 보다 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식당에서 남는 음식은 반드시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하며 가게에서 팔고 남으면 버리면 안 되고 기부하거나 동물에게 사료로 먹여야 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부자 나라에서는 8억 2,6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집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구에 사는 인간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부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국도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특이하게도 체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접대할 때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 문화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음식을 상에 그득 차리게 되고 남는 음식은 버려집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하여 한 상 그득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 음식을 포장해 가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여 포장하지 않고 두고 가며 결국 식당에서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넘치는 음식이 아니라 약간의 과부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식주가 삶의 기본 요소라고 말합니다. 의에 해당하는 옷도 한두 번 입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입어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려집니다. 사람들이 소유한 대부분의 옷은 장롱에 넣어진 채로 보관되다가 결국은 버려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능 때문에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브랜드를 사고 디자인을 삽니다. 단순 소박한 삶의 시작은 의식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옷을 사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지나치게 큰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집이 작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은 집은 숨 막힐 것 같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큰 집은
단순 소박한 불교적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 소박한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깨달음에 도달하여 저절로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지만 먼저 단순 소박한 삶을 스스로에게 강제함으로써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깨달아서 부처가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하니 부처다라는 말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라는 미국의 부자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다. 2014년에 약 3,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혼다 어큐라라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폭스바겐 해치백을 구입했습니다.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해서 기부 과소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기부를 고려한다면 결코 인색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3,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하면 거의 인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우는 부자도 있고 중고차를 타는 부자도 있고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는 부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자, 사무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는 부자 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단순 소박한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불교 신도였습니다. 결혼도 불교식으로 했고 그가 세상을 떴을 때 미국의 ABC 방송은 그가 선불교적으로 애플을 운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가 결과 부자를 하고 명상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간결한 스타일로 최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군더더기를 모두 제거한 디자인을 위해 홈 버튼마저도 없애려고 했는데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홈 버튼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단순 간결한 디자인을 젠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최소 표현주의 혹은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젠 스타일이란 불교 스타일이라는 의미인데 불교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단순 소박한 삶은 젠 스타일의 삶입니다. 젠 스타일은 영어로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단순 소박한 삶은 미니멀리즘, 즉 최소주의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었고 부수적 결과로 돈을 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동네는 부자 동네였지만 미국 기준으로 그의 집은 결코 세계적 부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집을 방문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집이 너무 작아서 놀랐습니다.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작은 집에서 모든 식구가 사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방에는 사진 하나와 가구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유명합니다. 검은색 터틀 셔츠만을 고집하다 보니 여러 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가 입은 옷, 안경, 신발의 합계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액수가 작아서 놀랐지요. 부자가 소박한 삶을 살면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소욕지족하는 부자가 있을 텐데 언론이 외면하여 보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은 소욕지족의 기업인입니다. 그가 신은 낡은 구두도 유명하지만 바느질해서 고쳐 입은 허름한 양복은 그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부인이 그의 양복을 수선해 입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맞춤 양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사 입는데 최근에 중국 기업의 기성복을 사 입어서 그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햄버거와 콜라를 즐겨 마시고 동네 식당에 자주 들러 사람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그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링컨 타운카인데 좋은 자동차이긴 하지만 부자들이 소유한 최고급 승용차와는 거리가 멉니다. 워런 버핏의 집은 스티브 잡스의 집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오마하라는 곳은 부자 동네가 있을까 싶은 시골 도시인데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되기 이전에 구입한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서 너무나 평범한 주택의 모습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1958년에 3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는 2014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삶의 질이 돈의 양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며 나의 삶은 더 행복할 수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 더 이상의 집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산의 99%를 기부했다고 약속했고 이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이 아닌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가 만든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은 세상에 맡긴 것이라는 알리바마 창업자 마인의 뜻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것은 자본주의 덕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워런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이 아닌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가 만든 재단에 출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버핏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스티브 잡스와 워런 버핏 같은 부자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불교 신도는 지금도 700만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미국은 불교 신도가 훨씬 이보다 작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7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